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계속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추운지 손님들 또 끊기고 좀 배고파요. 전 항상 배고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행, 디벨로퍼, 네, 부동산 개발을 이야기하죠. 네,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요, 무에서 유를 찾은조 하는 겁니다. 디벨로퍼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여러분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분, 바로 도널드 트럼프를 들을 수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대부터 부동산 재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이 양반 일국의 대통령을 이 양반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힐러리 진영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깠을 때가 바로 그 연방소득세인가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안 낸다. 94년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계로 연방의 소득세일 거예요. 하여튼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하나의 공격 포인트로 힐러리 진영에서 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94년도였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 한 조 단위의 채무가 있었던 걸로 그게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말끔하게 해소를 했던 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냐면 바로 부동산 개발 그리고 디벨로퍼라는 거는 막대한 자금 그리고 막대한 이익이 되지만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제가 부동산 처음에를 했을 때 디벨로퍼 커뮤니티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 즉 시행은 유명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 중에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이 성공의 사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신도시가 우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디벨로퍼의 한 창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같은 데 본다고 한다면 그런 그쪽에 있는 1층 상가들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죠.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시행사 낮아빠지고 1층에는 당연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글씨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걸 왜 쓰냐면 이게 유치권이라는 게 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전문 용어로 물건의 경연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물건이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나오진 않고 우리가 그 명시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점유라는 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것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놓음으로써 판례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판례상에서는 시건장치만 해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유치권 행사 중을 빨간 락카로 그것도 무식하게 써놔야 됩니다. 어느 곳은 그 건물이 그게 15층 건물인가 13층 건물 정도 됐는데 그쪽 외쪽 벽면에 아예 그냥 엄청난 그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 그 쌍욕도 들어가 있었어요. 건물주 잡히면 죽인다라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법률상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유치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선은 유치권은 그 채무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유치권 자체로서는 경매로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유치권을 해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우리가 포털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물건 명세서를 본다고 한다면 그쪽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갔다. 네, 채권 신고가 들어갔다고 표시를 해놓죠. 하지만 그것도 유치권 성립 여지가 있음라고 합니다. 가장 유치권도 되게 많고 폐해가 많기 때문에 민법상 유치권을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법안이 통과가 됐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고 등기하고 유치권이 경매 너무나도 경매 쪽에서 너무나도 피해를 보게, 그리고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즉 그럴 때는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죠. 1층 상가는 단위당 단가가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양이 안 되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아닌 것 같아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죠. 도널드 트럼프도 조 단위에, 물론 달러가 아니라 원하지만 조 단위의 피해를, 적자를 받지만 그거를 한 번에 털어놓는 대법안도 보여주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여의도에도 지금 트럼프 월드가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세계의 주요 도시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대우건설하고 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자, 시행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놓습니다. 시행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라스베이거스나 아니면 맨하탄을 들을 수가 있겠죠.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이었잖아요. 사막이었는데 그곳에 그런 행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디벨로퍼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벨로퍼, 즉 시행은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서 한방성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시행사들은 한 방을 터뜨리고 해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벨로퍼는 계속 지속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 공무원 시험처럼 합격하면 내 인생을 보장을 받는다, 아니면은 상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때가 시작임에도 불구하고요. 디벨로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 4년 동안 너구리나 신라면 먹으면서 힘들게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하나가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다고 하면 벤츠카 끌고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시행업자 중에 한 분은 시행이 대박이 나서 요트를 빌리고 세계 일주도 가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되게 유명했던 장영자 씨도 디벨로퍼였거든요. 어느 강남권일 거예요. 시행이 대박이 터지자 자사에, 즉 자기의 직원들한테 아파트를 한 채씩 공짜로 줬던 대법원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디벨로퍼 부동산 시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 전원주택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대규모 시설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을 찾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시는 분들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의 능력이나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행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직력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시행이라는 거는요, 현금 흐름이 빨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낸싱을 만든다던가,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PF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하루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대규모 상가 시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그 건축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건립을 한다던가 상가 시설을 만든다던가 할 때 그 토지 계약금만 우선을 가지고 그것도 10% 정도만 가지고 PF 발생시키고 접근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억, 몇천억짜리도 어떻게 보면은 30억이나 50억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 능력, 그 사람이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행 능력과 비슷한 게 바로 시공 능력이죠. 시공사가 1군, 2군, 3군을 했을 때 시공 실적을 살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어느 분이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투자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다, 그 디벨로핑을 한다라고 하면 디벨로먼트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시행 능력이 있었는지 실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어요. 시행은 분명.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예전에 우리가 자주 그 회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영 그룹, 네, 신영 GL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 신영 그룹이 디벨로퍼로 최고 자리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쌍두마차로 프라임건설이 있었습니다. 프라임건설, 강변 테크노마트였죠. 신화를 썼죠. 그 강변 테크노마트는 어떻게 신화가 했었냐면 그쪽에 영화 극장, 네, CGV를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없던 유동력이 그러니까 테크노마트는 실질적으로 테마 쇼핑몰이잖아요. 테마상가 테마 쇼핑몰은 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인기가 끌었지만 이거는 최악이었거든요. 안 좋은 겁니다. 테마의 쇼핑몰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니다 단가를 되게 예를 들어 보면 2평, 3평으로 자르는 거예요. 한 구자당. 그러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죠.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내수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쇼핑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대문의 뭐 뉴존이나 두타나 밀리오레나 디자이너 클럽 같은 게 바로 유명한 그 테마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런 데를 제외하고더라도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국지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몇몇 건물, 그 몇몇 건물 중에서도 몇 층 이상은 힘들죠. 그런데 그때 말이 너무 이렇게 두서가 되는데 제가 나중에 테마 쇼핑몰에 대해서도 한 꼭지를 맨날 꼭지만 한다고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변 테크노마트는 CGV를 유치를 하면서 그 강변 테크노마트 신화를 썼습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긴 했죠.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프라임 건설이 유동성에 되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사에 유량 매물을 팔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테크노마트를 팔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딩 회사한테 네, 아마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 회사한테 네, 그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MOU까지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단 하나의 사건 이슈로 인해서 계약이 캔슬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예전에 잘 봤을 때 그 알고 있던 그 건물 흔들림 였죠. 테크노마트에서 그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건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이 안 됐거든요. 그게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건물 안전진단을 프라임건설 측에서 받았고 그게 아마 3억을 들여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산의 우량 실물 자산을 매도를 할 때, 네, 그거 흔들림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에 러닝머신 때문에 흔들렸다라는 게 중론으로, 네, 유력하게 재론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사겠다는 사람이, 매수인이, 안녕? 난 갈게 하면서 끝났으니까, 네, 결국엔 부도가 됐죠.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굴지 회사가, 네, 헬스장의 러닝머신 때문에 망하는, 네, 그런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현장을 봤습니다. 네, 그런 형식으로 시행은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요, 하늘이 내려주는 능력도 줘야 됩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나요? 네, 여하튼, 사자녀 성어에 많이 약해서, 네, 운도 상당히, 네,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자신의 능력이겠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느 카페든 텔레비전이든 커뮤니티에서 같이 투자를 하고 여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시행 능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행 실적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맞죠. 우리가 시행 실적 부동산 개발로 아주 큰 판, 지금 우리 무슨 영화, 네, 마스터 하나 지금 개봉을 했죠. 네, 마스터 제가 영화는 못 봤는데 그 정도 급의 아주 큰 판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강남의 세기 욕한 거 아닙니다. 세기, 네, 컨설팅으로부터 시작했던 기획부동산의 대부, 네, 양 박사님. 네, 본명은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이 별명이 양 박사라고 하는데, 그 양 박사님의 문제였죠. 이상종 씨, 네, 서울레저의 이상종 씨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물론 모래성이었지만, 네, 자신의 자산은 당연히 채무까지 포함된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8천억대를 만들었죠. 법무사 사무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8년도에 망했죠. 그분도 망한 게 가장 큰 결정적인 게 주안의 테마 쇼핑몰에 잘못 투자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이안이 그거 잘못 투자해서,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 진짜 큰 판을 짰던 분들, 이게 사기든 아니든, 네, 2008년도 이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2008년도 이후에 많이들 망가졌죠. 네. 양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몇 천억대의, 네, 부동산 시행으로만, 네,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투자를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야기가 되게 오래 갔는데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 네, 결국엔 끝이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어느 한 지역이 있다. 그리고 일단의 토지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년이 걸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이 걸린다. 그거는 시행으로, 네,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PF 발생을 시키든 아니든 말이죠. 10%의 자본금, 즉 계약금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주 작업을 할 때나 그럴 때 하루하루가 이자입니다. 몇백억 장사일 수도 있거든요. 몇천억 장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지주 작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알박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큰 돈을 줘도, 알박기를 한 사람한테 큰 돈을 줘도 되는 거예요. 이자보단 싼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퍼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도 자기의 책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절대 내가
어떤 토지를 사는지 그 옆집은 모르게 해라.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건데 그런 그 명언을 책에 저술에 남겼었죠. 자, 그렇게 보면 시행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우리가 2004년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한국의 디벨로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행사, 그때 당시에 시행사의 그나마 성공했던 시행사를 책에 남길 정도로 규모가 있던 대한민국의 시행사의 역사를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시행사 중에서 2016년, 지금 17년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행사는 신형 빼고 다 망했을 겁니다. 참. 그 정도로 위험한 게 바로 시행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요. 내가 일단의 토지를 계속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라는 거는요. 야, 이 사람 능력 좋네가 아니라 이 무서운 걸 어떻게 할까?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 라고 하면 의심을 해야죠. 시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본질의 속성상 항상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은 시행인 조합이 하지 않습니까? 네. 조합이 하죠. 일단의 토지, 왜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 걸리냐? 첫 번째가 주요 도시의 구도심이지만 주요 도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모든 땅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현재 거래가로 해서 그 자인 가격, 그 시세, 매매 시세로 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캐나다 국토를 얼마큼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버블 경제의 한 축이었던 80년대 일본의 그 도쿄도의 토지만, 네, 그 집들만, 부동산만 매도를 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땅을 4번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뉴욕시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버블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안 되죠.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인의 시행을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융자 부분은 네, 어떻게 정리가 됐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말씀드리지만 아시다시피 그 한 원장님께서 얘기를 할 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거는 시행이 아니라 개발이 아니라 땅을 판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명답입니다. 네, 그게 명답이죠. 자, 시행은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의 트렌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부동산이 오를까 말까, 어느 지역이 오를까 말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행의 트렌드를 봐야 되죠. 부동산 투자와 시행은요, 다른 직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시행을 해가지고 오른 건축되어진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으로, 네, 부동산 시행으로 돈을 번다. 네, 돈을 번다. 그리고 시행으로 여러분에게 그 특별 공급가로 공급을 한다. 좋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보다 더 리스크가 따르는 게 바로 부동산 시행이고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할수록 그분의 능력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 능력이나 아니면 시행 실적을 살펴보는 거죠. 그게 미진하고 2만 평, 3만 평, 4만 평 그런 토지를 개발을 한다? 글쎄요. 자, 오늘은 시행은 아무나 하냐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